안녕하세요, 쭈구미입니다. 오늘은 집에 들어가려다가 잠깐 영상을 켰는데요.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난 게 제가 러닝화를 신은 지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러닝화를 1년간 착용한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러닝은 조금 오래 했는데 러닝화를 본격적으로 신은 건 1년 정도 되거든요. 2023년 9월에 클리프턴 9을 처음 구매하면서 러닝화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전에 일상화를 신었을 때 느끼지 못한 러닝화를 신었을 때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점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저는 러닝화를 일상화로 같이 병행하면서 신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러닝화를 일상화로서 신었을 때 제가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러닝화인 클리프턴 9을 2023년 9월에 사서 지금까지 신어오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현재까지 러닝화를 한 4개 정도 더 사서 서로 바꿔 신으면서 신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전에 러닝화를 신지 않았을 때보다 러닝화를 신었을 때 훨씬 더 달리기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달릴 때 충격이 잘 흡수되고 그리고 충격을 잘 분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러닝화를 신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 나오는 러닝화들은 미드설에 쿠셔닝이 있죠. 그 쿠셔닝이 달릴 때 오는 충격을 흡수해주고 그리고 발 전체로 고르게 충격을 배분을 해주는데요. 특히 저 같은 과체중 러너들에게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거든요.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고 발 전체로 고르게 배분해 줌으로써 부상을 많이 예방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러닝화가 좋은 점은 러너의 기호에 맞춰 다양한 러닝화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러닝화는 내전화, 외전화로 구분이 되기도 하거든요. 발목의 회외 현상에 따라서 내전화, 외전화를 고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발볼이 넓은 분들에게는 와이드 버전이라는 대안이 또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러닝화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일상화를 신는 것보다 러닝화를 신으시면 본인의 발에 맞게 러닝화를 고를 수 있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반 러닝화를 신고 뛰었을 때 발목이 안쪽으로 자주 꺾이는 일이 있고 그리고 발 왼쪽 중간 부분에 물집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본 끝에 중립 쿠션화에다가 와이드 버전의 러닝화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문제점이 싹 사라지게 되었거든요. 단거리를 뛰든 장거리를 뛰든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없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러닝화가 다른 일반화보다 좋은 점은 가벼운 무게와 통기성입니다. 러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달리기를 하게 되면 조그만 무게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잖아요. 일반 운동화에 비해 월등히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소모량을 확실히 줄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하절길 같은 경우에 오래 달리다 보면 양말에 쓸리게 되거나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러닝화를 신으면 일반적으로 러닝화는 통기성이 좋아서 그런 부분이 확실히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러닝화를 데일리화로 신으면 안 되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러닝화를 구입할 때 이 부분에서 생각할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러닝화를 처음 구입하고 나서 지금까지 러닝화와 일상화를 구분 없이 일상생활에서도 러닝할 때도 계속 신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극명하게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더라고요. 먼저 장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러닝화의 장점을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요즘 러닝화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두꺼운 미드솔과 부드러운 쿠션은 많이 걸으시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발 부분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쿠션이 발바닥의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켜서 발바닥의 피로와 족저 근막염 같은 병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백화점 같은 데 쇼핑 가시면 오래 돌아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쿠션 좋은 러닝화를 신고 쇼핑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발이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쇼핑할 때 아주 여유롭게 같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러닝화가 일상화로 신을 때 좋은 점도 있긴 한데
가장 큰 단점이 있는데요. 그 단점은 바로 내구성이더라고요. 러닝화는 특성상 경량화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경량화가 러닝을 할 때는 상당히 장점인 요소인데 일상생활에서 신을 때는 반대로 내구성을 약하게 한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경량화를 위해서 러닝화의 아웃솔을 얇게 하고 약하게 하다 보니까 아웃솔이 오래 신으면 금방 닳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러닝화를 착용을 하실 때는 자기 발에 딱 맞게 착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너무 딱 맞는 사이즈를 구매를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신으니까 어퍼와 미드솔의 중간 사이가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어퍼 같은 경우도 통기성이 좋아야 되니까 약간 얇게 만들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싶어서 그것도 내구성이 약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닝화를 일상화로 신으시려는 분들은 이 점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러닝화를 만약 일상화로 신으시는 경우에는 가격과 기능 그리고 내구성을 생각하셔서 적절하게 타협을 보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30만 원이나 하는 슈퍼 트레이너를 일상화로 신으신다고 하실 경우에는 정말 가성비가 떨어지는 선택이 되겠죠. 슈퍼 트레이너가 디자인이 좀 예쁘잖아요. 그런데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고 그거를 구매해서 신으시면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러닝화를 교체하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닝화와 일상화를 병행해서 꼭 신으셔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고려하셔서 적당한 데일리 트레이너 러닝화를 구입하셔서 일상화 병행하시는 편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서 최대한 수명을 늘리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을 토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마 러닝화를 오래 신으신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 러닝 하시는 분들 건강 조심하셔서 꼭 즐거운 러닝 하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